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에 인류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내정하고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위원장에 인류한 교수를 모신다며 인 교수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구성과 활동 범위,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인 교수를 선정한 이유로 당내외 두루 추천이 있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 시각에서 개혁을 이뤄내고 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소구력을 높일 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로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한 1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 교수는 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되었습니다. 인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통신물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요금에 더해 스마트폰 가격, 단말기 수리비까지 일제히 오른 탓에 2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지시한 뒤로 통신물가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신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 통신요금도 0.2% 오르며 전년 0.4%에 이어 상승세가 계속되며 2년 연속 물가가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넷 이용료도 0.3% 오르며 통신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요. 단말기 수리비도 액정 가격 인상 등 여파로 5.1%나 껑충 뛰었고 나머지 통신 물가 항목인 우편 서비스 물가, 유선 전화료 등은 증감 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청년, 고령층 등을 위한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한시적으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통신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통계청 관리자는 통신물가는 6개 세부 구성 품목 중 가중치가 큰 휴대전화 요금, 휴대전화가 물가가 오르면서 상승세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벌이고 있는 전쟁과 관련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북한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를 하마스에 넘기는 등 하마스와 군사 분야에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동 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동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사태 발발 직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와 무기 지원을 공약하고 항공모함을 분쟁 수역에 급파한 점,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 등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행동이 전쟁을 적극 부추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하마스 무기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어떤 국가나 단체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카드는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함 크기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며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달라며 뒷면에 QR코드도 새겨놓았습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공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 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의 쌍둥이 딸이 운영하는 신흥종교 올네이션스 목자에 기도한 만국교회가 지난해 주일 11조 특별헌금 등으로 약 187억 원을 거뒀다고 다수 매체에 보도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만국교회 측은 여전히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며 대출을 받으라는 등의 설교를 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국교회는 한국교계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에서 파생된 곳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이재록 씨가 신도들에 대한 상습준 강간, 상습준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되면서 그의 최측근이던 쌍둥이 이희진, 이희선 씨가 새롭게 설립한 이단의 교회입니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만국교회는 예배와 간증 시간을 활용해 성도들의 헌금을 지속해서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국교회 탈퇴자 출신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만국교회는 지난 5월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특별헌금을 내라는 설교를 전하며 특히 헌신예배 시간에는 간증자를 강단에 세워 헌금 관련 간증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국교회 측은 대출을 해서라도 헌금을 내라며 설교를 하고 또 성도의 헌금 금액을 정확히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아내 배우 전혜진 씨의 최근 강남 빌딩을 매각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배우 전혜진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빌딩을 15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까락컴퍼니 명의로 해당 건물을 140억 원에 매입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시세차익 10억 원으로 볼 수 있으나 취득세와 법인세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수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동산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나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것인데요. 남편 이성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 같은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입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절이 빨리 찾아오는 경북 봉화에는 벌써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모양새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농익은 단풍이 번지고 있는데요. 봉화구는 가을 여행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단풍길과 이색적인 숨은 단풍 명소들을 소개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그중 봉화군 석포면 대연리에 있는 백천계곡은 사계절 내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지만 특히 가을의 백천계곡은 아름다운 단풍길로 유명합니다. 청옥산, 월암봉, 삼방산 등 고봉들로 둘러싸인 계곡 주변은 단풍나무 숲과 화렵수들이 우거져 있으며 붉은 단풍과 맑은 계곡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데요. 백천계곡으로 가는 코스는 태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중에서 가장 한적한 코스로 푹신한 흙길이 내내 이어져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백천계곡에서는 가을 단풍축제도 열립니다. 올해는 걷기 대회, 국립공원 체험부스, 지역예술인 문화공연, 참가자 노래자랑, 지역 특산품 판매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2차장 검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단죄할 수 있다면서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이틀날인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한 사우디 회담에서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리야드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공방어체제, 활용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수주 협력단인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셰일가스 플랜트 사업부터 네옴 첨단 건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수조 원 규모의 수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 협력의 물꼬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원팀 코리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운영 계약 등 총 4건의 계약 및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등으로 차별화된 국내 베이커리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파리바게트 글로벌 매장이 5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22일 SPC그룹은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트가 글로벌 500호점으로 싱가포르 창의공항 2터미널에 T랜드 사이드점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싱가포르를 포함해 미국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캐나다의 토론토,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시안 등 잇따라 매장을 확대하며 올해 들어 총 50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전통예술원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8일 미 동부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를 초청하고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도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10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사에 참여해 시상하였습니다.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넘어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공 자유우파로서 진정성을 보여주었으니 좌우 합작을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은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과 탄핵설, 총선 필패의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더 이상 좌파 우파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넘어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남과 호남, 좌우 합작을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류하는 푸른 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